김태현의 눈.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김태현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저희는 또 딴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진행자와 패널로 만난 적이 있는데. 아, K본부가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의가 있지. 한 잘 지내셨죠? 예.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어느 지역구에서 뛰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라고 그러세요? 뭐 정치 코너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워낙 또 안 나가는 대신에 또 방송을 잘 하시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여러 고맙습니다. 방송국에서 또 뵐 수 있고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줄여서 범투본. 예. 범투본의 집회 관련된 얘기예요. 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광훈 목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됐죠.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네. 사실은 궁금해요. 일단은 구속은 뭐 집회 관련돼서 된 건 아니고. 네. 엄격하게 말하면 집회 관련된 걸 수도 있는데. 선거법 이제 위반이죠. 네, 어쨌든. 선거법 위반. 예. 집회에서 했던 얘기들. 네, 그게 네.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건데. 예. 근데 이제 이번 주말이에요. 근데 뭐 범투본에서는 또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집회를 이제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예. 그러니까 넘버원. 예. 이게 사실은 정광훈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정광훈 목사가 없는 상태에서 뭐 정광훈 목사가 하고 싶은 일종의 옥중 메시지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는 밖으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변호인이 접견 통해 가지고 네. 뭐 전달할 수는 있을 텐데. 진짜 옥중 편지도 공개가 그렇죠. 됐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주말에 제대로 지난 주말에 했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예. 의문이긴 하죠.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그걸 주도하던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그 옥중 편지에서는 예. 지금 집회가 2번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예. 토요일 건은 일단 보류를 하고 예. 일요일 건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메시지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 톤 낮아진 거잖아요. 예. 지난주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전 목사 운영한 유튜브에 이제 공개됐다는 건데 그 서신이.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한 신뢰와는 달리 야외 예배에선 전염된 사실이 없다.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뭐 우리가 다 방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밀폐된 실내보다는 외부가 좀 그렇죠. 안전하다는 건 더 맞는 것 안전하죠. 같아요. 예. 그건 맞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외부가 안전하다는 거는 외부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외부에서도 그렇죠. 타닥타닥타닥 붙어서 장기간 있으면 그렇죠. 실내에 붙어서 장기시간 있는 네. 것보다는 낫겠지만 네. 그것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을 좀 더 보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범투본 네. 이제 집회에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모였다고 네. 하자고요. 거기 네. 이제 확진자 한 분 계셨어요. 네. 그럼 거기 안 가는 저희 같은 사람이 걸립니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1차적으로 이제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이 네. 분들이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거를 좀 위험성을 낮추자는 건데 근데 그걸 왜 안 들으시는 정광훈 목사의 말에 따르면 성령의 불이 다 태워버린다고 네. 바이러스를. 네. 네. 뭐 종교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집회 금지 명령도 내리고 네. 또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경고도 하고 뭐 고소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감염병 예방법은 아무래도 형사법적 법령이 아니잖아요. 네. 행정 관련 법령이지 네. 형사법이 아니에요. 네. 근데 감염병 예방법 보면은 이제 지자체장이 네.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응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이제 행정 법률이다 보니까 예. 경찰이 들어가서 강제 해산시키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집회에 참가해서 집에 가세요, 해산하세요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네. 안 하십니까? 벌금 300만 원? 근데 이 범투본이 벌금 300만 원이 무섭겠어요? 그렇죠. 모이는 사람들 숫자가 얼만데. 벌금 300만 원이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거 아니죠? 그 단체 주체한테 부과하는 거죠. 집회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근거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사실은 서울 박원순 시장이 이 집회 해산을 요구하고 네. 그리고 뭐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 해산을 명령하고 네. 이래도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하겠다고 하니 네. 그럼 이제 경찰이 이제 이제 하는 법률이 그렇죠. 집시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시법인데 사실 이제 집시법이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신고하면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신고된 집회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집회는 아니라고요. 애초에 시작은 할 때는. 네네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제 집시법을 들이대냐 이제 봤더니 네. 자 집시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네.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 또는 강제 해산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아무래도 형사법이기 때문에 집시법은 예. 이거는 이제 경찰이 사법권을 동원하기가 좀 수월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이제 집시법을 적용을 한 건데 예. 이제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네, 두 네, 개를 네. 좀 따져 보면 해석을 좀 해주시면. 해석을 해보면 예. 이거 여기 보면 여기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이거는 해당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명백하다. 근데 그 앞에 여러 예시를 들어놨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야 명백하다에 대해서 좀 다툼이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여기 뭐 확신자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광훈 목사가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네. 뭐 야외 예배에서는 전염된 사실이 없다. 네. 뭐 성령의 불이 태울 것이다. 뭐 네. 이런 언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저 코로나 19 사태가 큰 저 전국적으로 퍼진 상태에서 네. 어떤 공공의 건강 여기에 위협이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전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이제 진행자가 제대로 이제 지적을 예. 한 건데 이 예. 앞부분 예. 집단적인 폭행 그렇죠. 뭐 그건 없잖아요. 없죠. 협박 없죠. 그것도 없죠. 예. 손괴 그거 없죠. 없죠. 방화 그거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서 겉으로 나는 행위는 네. 어떤 평화적인 행위예요. 예. 물론 거기 나오는 대화들이나 말들이 좀 과격한 말들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폭행, 협박, 손괴, 방화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거를 집시법을 들이대서 예. 강제 해산제 시키려고 하면 그럼 범투문 쪽에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럼 또 이게 법정으로 갈 여지도 충분한 거죠. 그러네요. 약간 네.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저는 해석 자체는 그 앞부분 때문에 조금 무리순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경찰의 고육지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이게 이제 법의 영역보다는 네. 좀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당연하죠. 그건. 예. 네. 왜냐면은 당연하죠. 예. 거기서 이제 하는 정치적인 주장들은 이분들이 예. 항상 해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치적 중에 맞다 틀리다는 거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네. 본인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표현의 자유는 있으니까. 근데 다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떤 거기서 주장을 하든지 간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이니까 네. 꼭 지금 안 해도. 아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안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주장 아니겠어요? 그 메시지를 우리 다 알고 있고. 알고 있고. 예. 앞으로도 많이 들을 거고. 예. 뭐 듣고 보니 사실 법보다는 알아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예. 법에 호소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네. 항상 제가 지난주에다만 뭐 이 얘기를 잠깐 타다 할 때 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법으로 해결 안 될 수 있는 말들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항상 쓰는 표현이 여의도에서 해결할 거 서초동 가고 그렇습니다. 과천이나 세종시에서 해결할 거 서초동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 법원 권력만 세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네. 우리뿐만 아니라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예. 나은 게 아니겠어요? 예. 이 정광훈 목사가 지금 구속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정치 평론을 난 했을 뿐인데 네.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거기 때문에 네. 저 일단 법원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일응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일응. 이게 맞는 법조문에 거죠. 자주 나오는 용어. 네, 일응. 예. 완전 아직 본 재판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 네, 완전히 네. 이제 확정됐다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선거법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선거법은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근데 선거법에 이제 어떤 조항에 걸린 거냐면 선거법에 예. 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선거운동 왜 할 수 없는 자냐면 네. 선거법 위반 관련 전과가 있는 자는 선거운동 할 수 없다고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거법 위반 관련 전과가 하나 있다고 해요. 네, 집행유예 중이에요. 네, 집행유예. 예. 그러니까 그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네. 이제 선거운동을 했으니 이제 알겠습니다.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뒤 3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